다시 대장동입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검찰 수사에 계속 거리를 두는 모습이지만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이 지난 저희 인터뷰 나오셔가지고 네. 뭐 다른 인터뷰도 뭐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뭐 털어도 먼지 안 나온다, 네. 무죄 확신한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 입장은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그 이후에 네,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수사 내용을 네, 생중계하듯이 지금 언론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오래 했지만은 이런 정도로 검찰이 노골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네. 수사 정보를 수사 내용을 그대로 밖에 알려주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까? 아무런 물증도 없습니다. 그냥 고작 유동규 또 최근에 남욱. 그분들의 진술이고 또 그분들을 풀어줘갖고 풀어주니까 그냥 언론 대고 막 계획한 것처럼 지금 발언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저 오랫동안 지켜봐왔지만 부정 비리를 저질 사람도 아니고 네. 더군다나 검찰의 수사 발표 과정만 봐도 검찰이 물증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재명에 대한 어쨌든 유죄의 심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그렇게 약간 불법적인 네.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증거, 네. 스모킹건 이런 게 없다 이 말씀이네요.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죠. 물증으로? 검찰이 물증으로 얘기를 하고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지. 네. 수사 과정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고 발표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더군다나 구속 기간도 연장하지 않은 또 핵심 피고인들을 풀어주면서 네. 사실상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풀어주면서 그들 입을 통해 갖고 또 이재명 그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재명 당대표와 직접 연관된 건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 들었다는 내용들입니다. 얘기죠. 이런 네. 식의 수사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좀 눈에 띄는 거 검찰이 정치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장동 개발의 이익이 이재명 대표 측한테 대선 자금으로 갔다. 네네.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정진상 네. 어떤 피의자하고 예. 이재명 당 대표를 정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검사들이 수사 도중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서 이런 식의 조어를 해갖고 말을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법에 이런 용어가 있나요? 없죠. 법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공동체. 이 정치 공동체라고 해갖고 예. 마치 공범인 것처럼 보이게 해갖고 궁극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정성호 의원님은 우리 이재명 대표님하고 정치 공동체. 정치 공동체죠. 정치 그럼 공동체가 같이 뭡니까? 범죄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정치를 공통의 정치적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와 정치 공동체가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정치 그래요? 목표를 같이 하면 정치 공동체죠. 이런 식의 지금 검찰이 말을 만들어 갖고 이재명 당대표를 유죄의 그 프레임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예. 저는 그런 어떤 술법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수법이다. 우리 정성호 의원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네. 예, 저도 변호사긴 한데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긴 한데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남욱 변호사가 지금 나와서 네네.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네. 어제 법정에 가서 폭로를 좀 이어가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마찬가지고 네.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언론 입장에서는 계속 이 두 사람의 입에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게 지금 그 이전에 네. 본인들이 처음 구속당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진실을 얘기 안 했을까요? 네. 오히려 석방되려고 하니까 구속기간 만료돼 갖고 석방되니까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하고 단 한 번이라도 차라도 한 잔 마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 그냥 유동규에게 들었다. 김만배에게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그래서 그 이재명이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재명 성남시 시장실 그다음에 이재명 측이라고 얘기하고. 예. 그것도 남욱 변호사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위증이나 이런 게 좀 그게 보이죠. 그게. 우려해서 좀 그렇습니다. 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렇게 알고 있다. 누구한테 들었다. 지금 보면 1호 청화동인 1호 소유자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말을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이재명 시장실이라고 하면 거기 비서들이 제가 알기만 해도 한 7, 8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지분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저는 남욱 피고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나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결국 이게 결국 이재명 당대표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김만배 씨도 이제 곧 구속이 막 풀려날 것 같습니다. 네네. 연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또 중요한 거는 김만배 씨도 입일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결국은 보면 다 김만배 씨 들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김만배 씨가 지금 나와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게 된다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미 김만배 씨가 네. 과거에 다른 그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빨갱이 같은 사람이다. 수익을 갖다 막 뺏어가고 한 뭐 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본인의 진술을 그렇게 확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뭐 객관적 상황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은 검찰 수사의 허점들, 문제점들이 드러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당내에서도 좀 불안한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조홍천 의원이나 네네. 박용진 의원이 그래도 뭐 이 정도 측근들이 구속이 됐으니까 유감 표명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감 표명은 제가 알기로는 뭐 예. 몇 번 한 것으로 제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다만 어쨌든 뭐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인데 네. 본인들이 억울하다. 이게 검찰의 짜맞추기식 조작 수사다. 또 정치보복이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대표가. 네. 그렇죠. 자, 오늘 민주당의 의총도 열리는데요. 네네. 아마 수사 문제, 이재명 대표 문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비명계 의원들이 목소리가 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에서는 네. 뭐 비명계 의원들이 이러저러한 움직임들이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여러 의원들에게 보면 뭐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걱정들은 하겠죠. 당연히. 당대표가 수사의 대상이 되고 또 피의자로 소환된다고 하면 네.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우려지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 검찰이 누구를 향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런 경우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또 단일 대우를 유지해 갖고 네. 대응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김용 부원장은 지금 결국은 네. 기소까지 됐습니다. 네네. 구속 기소. 네네. 그러면 당원 80조가 적용돼서 이 기소 당직 정지 이 부분 규정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 뭐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예. 문제겠지만은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 김용 부원장 직접 좀 기소까지 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뭐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제 좀 이 법률적 대응에 좀 집중을 하고 네네. 좀 당에서는 좀 이선을 물러나 이런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이재명 대표하고 이 건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뭐 대선 경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한 바는 없고요. 예. 따로 이야기한 바는 없고 다만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의 본인의 그 임무에 충실한 게 필요하다. 네.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데 본인이 집중해서 일을 하고 특히 연말 예산 지금 정국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 심사 철저히 해갖고 민생 예산들 잘 챙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 돌이켜 보면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네네. 당내에서 경선하는 네네. 과정에서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 네. 아마 제기했던 의혹이고 또 조사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당신네들끼리 하다가 일어난 거 아니냐. 이게 왜 야당 탄압이냐. 이렇게 또 얘기도 그 하기도 당시는 합니다. 꽤 의혹 제기였죠. 아. 의혹 제기 수준이었고 네. 검찰의 수사도 대장동 일당들의 어떤 비리 또는 대장동 사업으로서 모여진 그 자금들이 어떻게 어느 누구에 흘러갔는지 이렇게 조사하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얘는 바뀌었죠 성격이. 이게 대장동 비리 조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말씀한 것처럼 정치 공동체를 규정하고서 사건 명도 대장동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다. 네. 바뀌었습니다 사실. 네. 이게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어디로 날아갔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지금 얼마 안 되는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뭐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표현 좀 바꾸겠습니다. 예, 그 일부 돈이 뭐 돈, 대선 자금 4억 뭐 8억 돈이 나오고 대선 있습니다.
자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예. 대선 자금 수사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 말씀이죠. 네. 이른바 50억 클럽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 말씀인가요? 50억 클럽에서 벌써 뭐 7분 8분 정도 이름이 거명되고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예. 50억 받았습니다. 예.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은 100억을 받았습니다. 딸도 뭘 받았다고? 예, 딸도 많은 특혜를 받았고 그런데 거기는 없어지고 지금 뭐 얼마를 지금 뭐 대선 자금으로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 들었다 나오는데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네. 비교를 하시는 거네요. 50억 클럽 얘기해서 지금 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욱 변호사가 2014년 네. 자금 4억을 이재명 측한테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 성남시장 때 얘기고요. 대선 때 얘기도 아니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지금 성격이 지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리고 거네요. 뭐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뭐 돈을 일부 받아갖고 한 6억 정도 전달했다 얘기가 다 들었다는 얘기뿐입니다. 사실. 자 결국은 이게 뭐 첫눈 올 때나 아니면 뭐 봄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얘기가 계속 네네. 검찰이 겨냥하고 있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좀 그런 이런 얘기긴 한데 조사라든지 구속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검찰의 최종 수사 목표가 뭐 이재명 당대표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또 다시 증거가 나오든 안 나오든 또 망신주기용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뭐 피의자로 소환할 것이고 뭐 이런 과정 걸쳐서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할 텐데 그 수사가 당대표를 향할 텐데 저는 뭐 당에서 흔들림 없이 당대표로서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고 또 사법 이 처리 과정 문제는 뭐 본인이 이게 잘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검찰이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게 뭐 정치 보복 내지는 정적 제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당에는 뚜렷한 대선 주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의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0.7% 차이로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거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위에라든지 그쪽 의견들이 지금 반영된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대통령이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검찰 라인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에 투입됐던 검사들이 다 지금 진급해갖고 지금 뭐 그 검사장 그다음에 수사지휘하는 4차장 또 반부패 수사부장 다 여기 다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함께 근무했던 또 이랬던 또 박영수 전 특검과 같이 일했던 그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판사라든지 법원에서 영장이 지금 나왔던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뭔가 소명이 되거나 뭔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영장이야 뭐 도주미 증거인멸의 우려 또 뭐 주거부정 이렇게 됐을 때 발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정진상 그 실장 관련해갖고 구속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대개 아시겠지만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판사들이 당직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 어쨌든 실장, 김용 부원장 영장 신문을 하고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에 맞춰 갖고 또 이번에 동일한 신청을 했습니다. 영장을 저는 발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관련해서도 그렇게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소명입니다. 사실은. 지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 뭐 구속적 부심사를 청구를 했는데 좀 다른 판사들이 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좀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부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이나 서훈 장관이 나왔던 지금 어쨌든 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예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은 좀 다른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이 건 관련해서 장외투쟁이나 이런 어떤 다른 투쟁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관련해서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의회민주주의자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장외에서 국민들이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시위를 통해서 의견을 표시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개인적인 어떤 뭐 양심이라고 할까 뭐 개인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로 할까 그런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당내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는데 이른바 이낙연계 그 의원들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몇 분이 미국 가신다고 좀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서른 의원이나 유현찬 의원.
미국 가서 이낙연 의원 또 만난다. 전 의원 만난다. 그러시겠죠. 네. 예.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보다도 또 정치를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국회 또 어떤 휴가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뭐 1월 달이 그때 그냥 뭐 위로 겸 이렇게 방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생각하고 싶다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정조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좀 투쟁 뭐 서명 같은 거 받고 있는데 민주당 뜻은 확고한 겁니까? 24일 날 관철시키는 겁니까? 수사를 통해서 할 수 네. 있는 게 있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 수사 이후에 보자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 갖고 네. 수사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자료 요구도 하고 또 국민적 의구심을 갖다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얼마나 그 돌아가신 희생자분들 억울하겠습니까?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데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빨리 그 새롭게 대책들을 만들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여당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짧게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역제안했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여당에서 네.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전술적 차원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걸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